국세청은 어제 있었던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경제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 등 민생 분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최대한 지원하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등 반사회적 진흥형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조세 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정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그 결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에 대해 작년 하반기 이후 수차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1,584명에 대해 탈루 세금 2,550억 원을 추징하였고 부동산 실명법 등 법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통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조사 진행 중인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도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끝까지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탈세 유형은 소득이 없는 자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실거주 이외 투기 목적으로 다수주택을 취득한 사례, 기획부동산 실사주가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가족의 부동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하거나 명의이장,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업소득 탈루 및 편법 증여, 미성년 자녀에게 거액의 금융자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례 등이며 구체적인 적발 사례는 부침 1에서 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60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일부 과열지역 위주로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행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왔습니다. 올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관련 정보를 꾸준히 수집하여 정밀 검증한 결과 탈세 혐의가 다수 포착되어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편법 증여 등 부동산을 통한 탈세 행위는 성실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으로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사회 전반의 성실 납세 의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주요 유형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정보, FIU 정보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하였고 고가 아파트 등 과열지역 부동산 취득자의 가족 구성원까지 재산 변동 사항과 자금 원천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탈세 혐의자 총 360명을 선정하여 오늘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의 고가 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주택 및 분양권 취득 관련 편법 증여 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변칙 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 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함께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지난 4월 고액의 예금 주식 등 보유자로서 변칙 증여 혐의 미성년자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 추징 및 차명서 등에 대한 중과세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재산가 등의 성실납세 의식을 제고하고자 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고가의 주택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입니다. 주요 유형으로서 연간 기부 5천만 원인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이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 원에 취득한 바 의대 교수인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 특별한 소득이 없는 30대 초반으로 서울 소재 아파트 2채를 32억 원에 취득하였으나 사업을 경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 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둘째는 미성년자 등 자금 여력이 없으면서 청약 과열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편법 증여 등으로 취득한 유형입니다. 자업과 재산이 없는 19세 미성년자가 청약 과열지역의 분양가 14억 원 아파트에 당첨되어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 또는 명의 신탁 혐의, 근로소득 4,200만 원에 다른 소득이 없는 20대 후반으로서 아파트 취득 및 청약 과열지역 분양가 13억 원 아파트에 당첨되어
되어 헌법 증여 혐의 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부부간 부동산 증여자 중 탈세 혐의자입니다. 소득원이 없이 수도권 소재의 고가주택 2채를 45억 원에 취득하였으나 대출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혐의,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법인 대표자와 그 배우자 공동 명의로 23억 상당의 아파트 2채를 취득하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입니다. 14채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단기간에 주택 5채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탈루하고 편법 증여받은 혐의, 뚜렷한 자금원이 없음에도 서울 재건축 아파트와 경기도 임야 필지를 19필지를 32억 원에 취득하고 취득자금을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 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고가 아파트 전세 거주하는 연소자입니다. 유학에서 귀국한 별다른 소득원이 없음에도 25억 원의 상당의 상가 및 12억 원의 아파트 전세권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30대 중반 급여 생활자로 급여는 모두 소비 지출에 사용하고 고가 아파트 전세권 등 총 19억 원을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 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획부동산 및 혐의 업체입니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16억 원에 취득한 개발 예정지 임야를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63억 원에 양도하고 제세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수십 필지 임야 17만 평방미터를 미등기 전매로 분할 판매하고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법인 소득을 부당 유출하여 대표자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다운계약이나 필요경비 과다계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유형입니다. 모친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고액의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의 50% 수준인 110억 원에 신고한 다운계약 혐의자, 부부 공동으로 서울 소재 상가 건물을 취득한 후 150억 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리모델링 비용 등 가공 경비를 계상한 혐의 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가 본인 명의 계좌에 3억 원 추정의 예금을 보유한 바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모로부터 예금을 변칙 증여받은 혐의, 아버지는 매년 고액의 의료 수입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이 감소한 반면 해외 유학 중인 자녀는 6억 원 추정의 예금을 보유하여 고액 예금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 혐의 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조사 유형 중 탈루 사례가 많은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에 대해서는 금융추적 조사를 통해 자금 조성 경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 결과 탈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가격 급등 지역 등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 현장 등에서 부동산 거래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분석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 부동산 정보 수집 전담반 활동을 강화하여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에 대해 상시 분석 체계를 유지하고 또한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상주시켜 투기 과열 지구 내 모든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밀 검증하겠습니다. 정보 수집 및 분석 결과 자금 원천 불투명 등 탈수 혐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신속한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것입니다. 특히 과열 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탈루 혐의 발견 시 자금 출처 조사를 포함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